여러분 안녕하세요. 발칙한 뉴스 정혜림 아나운서입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관련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들에게 공천 가산점을 주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 검찰 수사를 앞두고 불안에 떠는 의원들이 독려하기 위함인 듯 하나 범죄 혐의자에게 가산점이라니 정당이냐 조폭이냐 이런 조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발칙한 뉴스 이야기로 시작해볼게요. 네, 여러분 어서오세요. 발칙한 뉴스입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어제 의원총회에서 했던 발언 때문에 논란이 좀 일고 있는 듯합니다. 다름 아닌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해서 검찰 수사 대상에 올라와 있는 의원들에게 가산점을 주겠다. 공천 가산점을 주겠다. 이런 주장을 하신 건데요. 네. 패스트트랙 충돌 수사 대상 의원들에게 공천 가산점 주겠다는 나경원. 이런 기사 나와 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관련해서 당을 위해 헌신한 의원들이 오히려 피해를 받으면 안 된다. 패스트트랙 수사가 차기 총선에 불이익이 되지 않게끔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글쎄 어떻게 책임지실지 모르겠지만 또 의총후에 기자들과 만나서도 당연히 수사 대상인 분들은 앞으로 공천 과정에서 가산점이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황교안 당대표도 누차 이야기를 했다. 당대표하고도 얘기가 됐다 이런 얘기인가요? 글쎄 나경원 대표가 이런 내용을 황교안 대표에게 제안을 먼저 했고 또 황 대표도 공천은 공관위원장의 소관이라며 확답을 하진 않았지만 긍정적으로 검토는 하겠다는 취지로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글쎄 이게 아무래도 이제 지금 검찰 수사가 패스트트랙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공천의 해결에도 영향을 미칠까 의원들이 지금 절반 이상이잖아요. 지금 절반 이상이 이 패스트트랙 관련 수사 대상에 올라와 있는데 공천에 이것 때문에 영향을 미칠까 우려하는 의원들이 그 내부에서 들썩들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원들의 불안감을 좀 해소를 시키고 진정을 시키고 또 총선을 앞두고 당내 분위기를 좀 다잡기 위한 이런 이제 조치가 아니겠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간 자유한국당 내에서요. 패스트트랙 수사에 대한 대응책이 없다 이런 불만들이 계속해서 나왔다 그래요. 소환조사한다고 계속 부르고 안 나온다고 비난이 쏟아지고 있고 점점 이게 시간이 당겨져 오고 있는데 당 지도부에서는 우리가 책임진다 말만 그러고 황교안 대표 갔다가 그죠 뭘 하고 온 건지 모르겠지만 일절 자기가 책임진다 그래놓고 또 지금 이야기는 또 안 하셨다고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계속해서 지도부가 쇼하는 모습만 보이고 뭔가 제대로 해주는 것 같지 않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좀 내부적으로도 불안과 불만이 터져 나왔던 듯하고요. 일각에서는 패스트트랙 수사 대응이 나경원 원내대표의 리더십 구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내 한 중진 의원은 패스트트랙 협상 자체를 무효화하고 수사에 대응할 방안을 만들어낸다면 나경원 원내대표가 재신임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반대라면 연말에 교체되지 않겠냐. 지금 패스트트랙이 워낙 중요한 건이다 보니까 자유한국당 안에서 그렇지 않겠냐. 이거에 따라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지금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계속해서 이 당권을 쥘 수 있느냐 없느냐, 원내대표직을 계속해서 가질 수 있느냐,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달려있을 것이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은 나경원 원내대표 본인은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 일정이 종료되는 다음 달 6일에
검찰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글쎄 네, 너무 먼 것 같은데. 나 원내대표는 어제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또 다시 나만 출석하면 된다. 다른 의원들은 출석할 필요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듣자니 최이배 의원실에 쇼파로 맞고 이것도 이제 나경원 의원이 지시를 한 거라고, 나경원 의원이 지시를 받고 한 거라고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어찌됐건 나경원 원내대표가 직접 책임을 질 만한 발언을 부디 황교안 대표처럼이 아니라, 나경원 원내대표는 직접 당사자기도 하니까요. 글쎄, 네, 제대로 책임질 수 있는 이 증언을 좀 제대로 남김없이 가리는 것 없이 제대로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제 지금 사실 수사도 수사지만 어찌됐건 간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당내에 이런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당심을 달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는 하지만, 어찌됐건 간에 지금 검찰 수사 대상자로 올라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공천 가산점을 부여한다는 특혜를 제공하는 것, 이것을 두고 또 당내 안팎에서 당 내외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당장 당 일각에서도 범죄 혐의자를 옹호하다 못해 특혜를 주자는 거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일단은 당연히 지금 110명 중에 한 60명 가까이, 60명 이렇게 어쨌든 걸려 있는데, 이게 지금 자기들은 절대 정당한 행사였고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어찌됐건 그 내용들이 다 지금 이 CCTV 영상에 다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 영상에 담겨 있는 것이고, 그것이 본인들 딴에는 명분이 있었다라고 하지만, 그 폭력행위며 법안을 부수고 법안을 찍고 팩스를 부수고 그 앞에 의원 감금하고 이랬던 행위 자체의 문제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게 어쨌든 어떠한 명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말 정당했느냐 아니냐는, 글쎄, 어떤 경우에서도 법안을 찍고 이런 게 정당할 수 있을까요? 그죠?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어찌됐건 그것을 나중에 향후에 법원에서 따져 묻게 된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어찌됐건 지금 범죄 혐의자로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옹호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특혜까지 주겠다, 이건 좀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또 어찌됐건 공천제도라는 것 자체가 그 어느 것보다도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건 당에서는 굉장히 이건 좀 민감한 사안이잖아요. 공정하게 진행돼야 하는 그런 공천제도인데, 이것을 단지 이게 지금 또 그때 당시에 어떤 의원들은 더 많이 오버해서 지금 수사 대상에 올랐지만, 어떤 의원들은 같이 하긴 했는데 거기 이제 이게 몸싸움까지는 안 해서 좀 덜 해서 이제 수사 대상까지는 안 오르고 이랬던 사람들도 있는 거잖아요. 어차피 다들 한 일씩은 하셨겠지만, 하나씩은 하셨겠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더 많이 찍히거나 더 많이 이제 액션을 취하거나 이런 분들 순으로 거기에 이제 수사 대상이 됐을 텐데, 대부분 의원들이 참여를 했는데 그 중에서 110명 중에 60명에게만 가산점을 준다, 이게 과연 적절한 것인가? 요거 이제 그것도 좀 의문이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당 지도부가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이게 적용 가능한 방안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좀 불투명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공천 국면에서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을 패스트트랙 지금 수사 대상에 오른 사람들에게 가산점을 줘라, 이걸 어느 정도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가산점을 주는 게 정말 미미한 정도라면 또 오히려 그 의원들, 가산점을 받게 되는 당사자들에게 반발을 살 수도 있을 것이고, 이걸로 당락이 결정되는, 그러니까 공천이 되냐 안 되냐가 갈리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안 되는, 못 받는 의원들에게, 못 받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이제 큰 반발을 살 수 있을 거고요. 이게 아마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리고
가뜩이나 지금 이 자유한국당에서도 내년 총선에서 인적 쇄신을 공언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된다면 당연히 이제 구태 공천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거고요. 관련해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뭐 범죄 혐의자 옹호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 저희는 범법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정의를 위한 투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잘못된 패스트트랙에 정치적 의사를 평화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또 억지를 부리셨다고 하네요. 그래요. 네. 그렇게 해서 다들 그렇게 계속 옹호를 하시며 다 같이 우르르 60명이 같이 맷지가 떨어져 봐야 정신을 차리시겠죠. 관련해서 정의당 유상진 대변인은 불법폭력 범법자들에게 처벌이 아닌 공천 가산점을 준다니 이건 정당인가 조폭인가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관련 뉴스에도 조폭들이 빵에 다녀온 횟수로 서열을 정한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이건 무슨 조폭 집단도 아니고 더 세게 이렇게 해서 수사 대상자가 된 순으로 가산점을 주겠다. 이게 대체 뭐 하는 거냐? 설마 형량순으로 가산점을 더 부여하고 이런 거 아니겠죠? 물론 그때까지 공천할 때까지 지금 재판이 뭐 끝나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네, 형량까지 나오고 이렇게 완전히 다 끝나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빵에 다녀온 횟수로 서열 정하는 것처럼 누가 더 범법을 강하게 했나? 법을 위반했나? 이 순으로 정말 공천 가산점을 준다. 이렇게 되면 진짜 정말 조폭 집단이나 다름없다. 이런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나경원 원내대표가 또 큰 착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패스트트랙 수사 대상 의원들에게 정말 이게 다 뭐 당내에서 협의를 통해서 정말 공천 가산점을 주게 된다 하더라도요. 그래서 그들이 공천을 정말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요. 이분들이 결국 이 재판 가서 처벌까지 받게 된다고 하면 지금 그럴 가능성이 농후한 분들이 상당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된다면 그냥 아예 선거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가산점 받아서 뭐 공천을 받네 마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처벌 받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선거 못 나오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패스트트랙 수사 대상 자유한국당 의원 60명이 국회법 166조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고요. 공직선거법 19조에서는 국회회의 방해죄로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번 이 수사로 이제 재판까지 넘어가서 이걸로 이제 유죄를 받게 되면 대부분 이게 형량이 굉장히 센 걸로 알려져 있죠. 이게 이제 일단 유죄가 되면 거의 이분들은 다시는 선거에 나오지 못하게, 다시는까지는 아니지만 5년 정도 선거에 나오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설사 아니 뭐 총선 전에는 무조건 그냥 아예 선거 출마 자체가 불가능한 거고요. 설사 재판이 늦어져서 형이 이 총선 이후로 확정이 된다 하더라도 당선이 됐는데도 만약에 형이 확정이 돼버리면 국회의원직 자체를 그때 가서 상실하게 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러한 내용을 정말 그래도 판사 출신이라고 하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정말 몰랐을 것인가? 검사 출신인 황교안 대표가 정말 몰랐을까? 진짜 모르면 이건 몰랐다면 정말 무능한 것밖에 안 되고요. 알고 있는데도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라면 당장의 그 내부 반발 잠재우는데 급급해서 그냥 정말 그야말로 뭐랄까요? 가머니설로 이렇게 꼬드기고 있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꿰고 있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편 22일 어제 이상민 민주당 의원 그리고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관련 수사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고 합니다.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패스트트랙 당시에 국회 사법개혁 특별위원장이었는데요. 사개특위 위원장이었죠.
검찰에 출석한 이상민 의원은 국회 선진화법이 있음에도 불법 폭력 국회를 만든 장본인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이 있어야 할 것이다. 조사를 통해서 그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은 누구보다도 법을 준수하는 자세를 보여야 함에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수사받지 않는 것은 매우 비겁한 것이다 라고 하며 자유한국당의 조사 불출석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기특위 위원장이었던 이상민 의원의 진술에 좀 구체적인 회의 방해 사실이 좀 드러나게 된다면 검찰의 불기소, 무혐의 처분이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석이고요. 이렇게 되면 뭐 바로 뭐 기소하고 그죠? 네,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검찰에서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해서 지난 18일에 국회 방송을 압수수색했고요. 그때 이제 패스트트랙 관련해서는 첫 번째 압수수색이었죠. 그래서 글쎄 검찰 수사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조금씩 진전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검찰에 출석하지 않고 있죠. 근데 사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더라도 검찰에서 이 영상 증거들이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요것들만 가지고도 충분히 기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또 소환 조사 없이 기소 한 방에 하는 거 뭐 익히 봤기 때문에 그런 걸로는 변명을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적용된 혐의가 단의사 불벌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야 쌍방에서 고소를 취한다 하더라도 이걸 이제 검찰이 기소를 중지할 수가 없다고 무조건 그냥 고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디 제대로. 그리고 또 이제 법원 같은 경우에도 국회회의 방해죄에 해당하는 의원들의 처벌 수위를 낮추려고 해도 그동안 엄격하게 적용해왔던 공무집행 방해죄를 저지른 의원들까지 봐주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지금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요구도 굉장히 높아진 만큼 무조건 무죄 선고를 내리기는 좀 어렵죠. 아무래도 눈치가 보이겠죠. 그래서 잠깐 이런 뭐 말장난 달콤한 감언이설로 당내 의원들의 불안한 마음을 달래면서 잡음을 줄이고 싶은 마음은 알겠으나 지금 이렇게 패스트트랙 관련된 본격적인 수사와 재판이 남은 상황에서 전혀 녹록지 않아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 소환 조사라도 성실히 응하면서 재판에 열심히 나오겠다, 재판에 열심히 응하겠다 이렇게 좀 하셨어야 수사에 열심히 응하겠다 하셨어야 좋지 않을까. 그거 뭐 이거 안 하려고 검찰개혁 반대만 부르짖는다고 이게 될 일이 아니다 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글쎄 이런 상황에서 공천 추가점 가산점 준다고 좋아라 이렇게 하는 의원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 싶습니다. 그렇고요. 다음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이게 발칙한 뉴스에서도 전해드렸던 뉴스인데요. 지금 점점 논란이 커지고 있는 뉴스. 황교안 이 촛불 집회 계엄 문건 연루 의혹과 관련해서 황교안 대표가 계엄의 개자도 못 들었다라고 하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소식을 두 번째로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지금 이 임태훈 소장이 제기한 의혹과 관련해서 거짓이라고 반박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문건에도 나와 있는데 명백한 문건으로 이게 나와 있는데 그걸 거짓이라고 하면 뭐 어떻게 거짓이라는 건지. 황교안 대표는 어제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 뒤에 기자들과 만나서 제가 언제 그런 말을 했을 거다. 계엄령의 개자도 못 들었다고. 제게는 보고된 바가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NSC에 참석할 일이 있으면 참석한다. 그런데 계엄령 문건 같은 건 본 일도 없고 들은 일도 없다. 완전히 가짜뉴스고 가짜뉴스가 아니라 거짓말이다 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어쩜 대통령 권한 대행이셨고 그때 그죠? 국가안전보장회의 이 의장 NSC 회의 의장이었던 분이 그것도 이 문건이 작성되던 그 시기에 몇 번이나 안보회의에 참석하고 그리고 그 문건이 나왔던 그 시기 앞뒤로 계속해서 회의가 있었던 거잖아요. 안보회가. 그때 만들어졌던 문건이 그것도 심지어 NSC를 통해서
이걸 이제 뭐 정부를 설득하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던 설득을 하네 뭐 이런 구체적인 얘기까지도 나와 있는데 그런 안보회의에 참석을 했던 사람이 보고조차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건 대체 뭘까요? 혹시 황교안 대표만 모르게 다른 나라 언어로 얘기를 하는 외계어로 얘기 뭐 군사용어 이분이 또 군대 안 갔다 오셨다고 설마 무시하고 다들 군사용어로만 못 알아듣게 얘기하고 이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뻔히 회의에서 그 얘기했는데 무슨 말인가 하고 멍 때리고 계셨던 거 아닌가 설마? 대체 권한대행으로 계시면서 그래서 대체 뭘 하신 건지 그 뭐 권한대행 됐다고 신나가지고 그 권한대행 시계파고 뭐 이런 거 외에는 진짜 대통령이 탄핵된다고 권한대행 자리가 권한대행으로 올라가는데 그거 돼서 신이 나가지고 국민 세금으로 시계를 팠던 사람이니 뭐 오죽하겠습니까, 그죠? 아니면 뭐 말미에 그 청와대 어마어마한 양의 문서들이 대량으로 분쇄가 됐다고 하던데 파쇄가 됐다고 하던데 뭐 그런 일들만 하신 건가요? 근데 어떤 분이 그 네티즌 분이 기사 나오니까 뭐 댓글로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원래 황교안은 아는 게 없는 사람이다. 원래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여러 기사들 보니까 진짜 너무 웃겼었는데 이전에도 숱한 무슨 일이 터질 때마다 다 잘 모른다. 잘 모른다. 황교안 대표가. 사건 터질 때마다 전혀 몰랐다고. 보고 들은 적 없다고. 발뺌을 하셨더라. 라는 것들. 댓글로 막 이렇게 남겨주셔서 너무 웃기더라고요. 뭐만 터지면 다 본인은 몰랐다고 얘기하는 이 황교안 대표. 아니 어찌됐건 자신이 최고 책임자로 있는 자리에서도 뭐가 터지면 본인은 몰랐다. 총리 시절에도 뭐 자기는 몰랐다. 권한대행 때도 본인은 몰랐다. 계속해서 이렇게 되면 거의 뭐 아랫사람들이 왕따 시키는 거 아니에요? 왕따 시키시는 거 아닌가? 아니 그렇게 아랫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시는 정도면 그런 중요한 책임을 맡는 자리에 앉으셔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 자리에 앉으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도 안 알려주는 거며 보고도 안 해주는 거며. 근데 황교안 대표는 이러한 임태훈 소장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고소 고발을 통해서 사법 조치가 되도록 할 것이다. 라고 하며 수사 결과가 엄중하게 나오리라 생각한다. 라고 하며 엄포를 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이 임 소장의 의혹 제기를 제1야당 대표를 향한 순두 100%의 거짓말이라며 순두 100%라고 하기에는 너무 명백히 문건이 나와 있는데요. 순두 100%라고 거짓말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며 법의 심판대에 세워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라고 아주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임 소장을 서울중앙지검의 명예훼손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웃기잖아요. 명예훼손이랑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래요. 아니 거짓말을 해서 명예훼손이라면서요. 거짓 100% 순두 100% 거짓말이라고 하면 명예훼손이라고 했잖아요. 물론 거짓말이 진실이어도 명예훼손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100% 거짓말이라면 명예훼손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라는 건 대체 뭡니까? 이게 군사기밀이고 그걸 이제 보호해야 되는 법을 위반했다라고 하면 이게 팩트란 얘기잖아요. 거짓말이라며. 거짓말인데 팩트야? 군사기밀이에요? 거짓말인데 군사기밀입니까? 뭐야? 거짓이고 가짜뉴스인데 군사기밀일 가능성은 대체 몇이나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아니 뭐 그걸 다 떠나서라도 이 문건 자체가 아예 뭐 군사기밀로 지정도 안 돼 있다고 하니 뭐 군사기밀을 뭐 유포를 했네 이런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참 아주 정말 중요한 군사 기밀들도 아무렇지도 않게 어디 뭐 찌라시에서 봤다고 하면서 들고 나오고 뭐 이렇게 잘도 하시는 분들이 이럴 때는 정말 국민들이 알아야 알 권리가 너무나도 중요한 이런 뉴스에서는 국민들을 이 탱크로 짓밟으려 했다는 이런 무시무시한 소식에 대해서는 군사기밀 이거는 국민들이 절대 알아서는 안 되는 거라고
정말 그 여전히 독재 그 5.18 이때 그 시절을 군합발로 시민들 짓밟고 했던, 그러면서도 다른 지역에서는 모르게 쉬쉬하고 그랬던 그 시절을 살고 계시는가 봐요, 이분들은. 응? 아무튼 뭐 당사자인 임태훈 소장 역시도 법적 대응 하신다고 했는데 제발 법적 대응 해주셨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황교안 대표가 정말 이걸 몰랐다면 왜 몰랐는지 상세하게 밝혀야 하기 때문에 법적 대응 제발 해주셨으면 좋겠다,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그것도 밝히기 어렵다. 왜냐하면 본인이 무능하다는 허수아비의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자기 명예가 실추된다고 판단하는 것도 있고, 황교안 대표가 만약에 또 개입이 됐다면 내란 예비 음모죄로 중죄에 해당하니까 그것도 못 밝힐 것이다. 그러니까 안다고도 못하고 모른다고도 못하고 지금 이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가기가 힘들 거다라고 하면서, 이러나 저러나 제가 봤을 땐 외통수기 때문에 법적 조치를 해준다면 환영이다 라고 임태훈 소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이런 얘기도 임태훈 소장이 하셨다고 하는데, 지난해 수사 당시에 해당 문건을 입수해서 가지고 있다고 이제 그러니까 검찰이 이 해당 문건을 이미 입수해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하니까 공익 제보자가 저희한테 이런 게 있다라고 폭로를 한 것이다. 검찰이 분명히 이거 갖고 있는데도 쉬쉬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특검을 통한 재수사나 청문회를 개최하면 언제든지 증언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러니까 그때 당시에 군검 이 조사위가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까지 한참 지나서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뒤늦게, 그것도 공익제보자가 검찰이 믿지 못하고 군인권센터에게 이런 게 있다라고 폭로를 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사가 다시 수사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특검을 통한 재수사, 청문회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진짜 자신만만하시죠, 임태훈 소장. 근데 정말 명예훼손인지 아니면 뭐 군사기밀 유출인지 뭔지 어쩐지 몰라도 법적으로 일단 대응을 하면 당연히 뭐 수사기관이 나설 수밖에 없고 뭐 특검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참에 제대로 뭐 법적으로 진실을 가리는 일에 황교안 대표가 직접 앞장서 주는 거, 억울하시다니까. 자기는 계엄의 개자도 못 들어봤다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설마 뭐 쿠데타 이렇게 얘기를 해서 계엄의 개자를 못 들어봤다는 거 아닌가? 쿠데타라고 얘기를 하신 거 혹시,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죠, 군사 용어, 은어 이런 걸 쓰신 건 아닌가? 작전명으로 쓴 거 아닌가? 어쨌든 네, 뭐 어떻게 됐는지, 그럼 그 앞뒤로 그 문건이 작성됐던 그 바로 며칠 사이에 안보회의, NSC 회의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이런 것들을 좀 밝혀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미 정치권에서는 이에 대한 재수사, 황 대표에 대한 검찰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평화롭게 진행되던 촛불 집회를 장갑차와 탱크를 앞세워 힘으로 짓밟겠다는 음모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유신의 부활을 연상시키는 이 과정에 황 대표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조사는 즉각 재개돼야 한다. 이는 대한민국 체제를 뒤흔들려 한 엄중한 사안이다.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촛불 무력 진압 의혹을 철저하게 써야 할 것이다. 야당의 대표라 해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정의당 김종대 의원도 당 의원총회에서 작년에 국회 국방위에서 계엄 문건의 진위를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있은 후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여야 간 합의가 된 바 있다. 그런데 국회도 청문회를 실시하지 않고 덮어두었다가 이제야 임 소장의 폭로로 진실을 마주하게 됐다. 당시 NSC가 계엄을 검토했는지 황 대표가 조사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이제 꼬집었습니다. 아무튼 자유한국당에 수사받을 분들이 지금 한가득이신 것 같은데, 이건 정말 자국민을 탱크로 짓밟으려고 했던, 5.18 이후에 처음으로 자국민을 탱크로 짓밟으려고 했던 굉장히 구체적이고 그것도 실행 가능한 그런 내란 모의 계획이었다는 거고요. 지금 이미 2차례나 군부 쿠데타로 독재 정권이 들어서는 걸
목도했던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전혀 가능성 없는, 현실성 없는 이야기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너무나도 무시무시한 거죠. 그리고 이런 끔찍한 계획을 지시했고 또 보고를 직접 받은 이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알고도 모른 척 덮었던 이들이 또 누구인지를 제대로 남김없이 찾아내서 밝혀내고 처벌을 하는 것이 말 그대로 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안보를 굳건히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뭐 국방부 이제 와서 전 기무사령관 조연천의 신병이 확보되면 수사에 협조하겠다 이런다는데, 조연천 어디 있는지 알긴 아시고 여태 뭐하고, 아니 신병을 확보할 생각이 있고요? 아무튼 뭐 검찰이고 국방부고 진짜 못 믿겠고, 바로 특검이나 청문회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더더욱이 절대 이대로는 그냥 넘어가 줘서는 안 된다라는 거.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제대로 털고 가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바치카 뉴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시간이 다 됐는데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날씨 쌀쌀하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바치카 뉴스 내일 1시 30분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